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이유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서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시를 딱 당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한 근원이 흔들렸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큰 쇼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바른 생활 도덕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 그 바른 생활과 도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착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내용에 실어 놨습니다. 자, 착하다라는 것은 큰 장점이 뭐냐면은 어떠한 무리 속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족이라는 어떤 한계 지어진 무리 속에서 있다가 더 큰 어떤 생활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부담 없이 내가 쉽게 그 무리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착한 어떤 마인드를 초등학교 시절에는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선과 악 중에서도 선이라는 것을 많이 행할 때 굉장히 좋은 사람,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른 생활과 도덕의 이 수준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할수록 그 도덕에 대한 기준의 그 가치가 점점 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어떤 모호함 속에서 분별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중학교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도덕과 바른 생활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는 착하고 나쁘다라는 이 어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잣대를 조금 더 벗어나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의 힘을 키우는 기초적인 도덕과 바른 생활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는 50이고 60이고 70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해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착해야지만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어떤 잘못된 미성숙한 도덕의 개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성장되지 못한 어떤 도덕의 개념, 그리고 바른 생활의 어떤 관념들이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르게 어떤 현상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모자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자주 무시를 당하고, 나는 정말 무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는 여러 가지 이 에너지 레벨의 또 다른 세상이 존재를 합니다. 같은 세상의 2021년도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에너지 레벨이 전부 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 레벨의 그 크기만큼, 그 에너지 레벨의 룩스만큼 나는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인연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아주 무시를 자주 당한다라고 할 때는, 무시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에너지 레벨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죠. 자,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의 룩스라는 그 도표가 있는데, 사람의 룩스를 이렇게
이 도표처럼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 빛의 밝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얘기하는 기준점은 200룩스라는 그 룩스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용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긍정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정말 사람다운 어떤 성품을 지닌 에너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00룩스 이하의 그 기준점에 미달되는 그 어떤 상태의 에너지 룩스들은 무시와 경멸과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굉장한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200룩스 이하의 굉장히 낮은 룩스들로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도 또한 그 200룩스 이하의 세상에 내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욕을 강하게 이렇게 지향하고 물욕에 대해서 강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룩스가 200룩스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향하는, 자, 지금 이 세상의 목적은, 자, 동물의 세계나 똑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공부를 하고 명상을 시작하면서, 자, 반신반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건데, 인간이란 이 어떤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의 이 인간이란 존재는 반은 신의 존재고 반은 동물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이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영혼이 갈고 닦여져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동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수양하고 갈고 닦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양갈래의 길에 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0룩스 이하의 그 낮은 빛의 세상에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경멸하고 가지고 놀고 이용하고, 자, 내 것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희생하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은 200룩스 이하의 에너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한다라고 할 때, 자, 무시를 많이 당하는 나도 룩스가 낮은 상태의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시라는 그 에너지 룩스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에너지 레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났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동물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자, 이 어떤 200룩스 이하의 세상에서는, 자, 그 먹잇감을 우리가 동물들이, 힘이 센 동물들이 먹잇감을 이렇게 선별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약한 동물, 내가 저것을 잡겠다라고 느끼는, 자, 그것을 내가 에너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룩스 이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어떤 본능은 동물의 본능과 비슷한 어떤 에너지 이 형태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내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선택의 기준에 보면 첫 번째, 자, 무기력증이 강하게 보이는, 자, 그런 어떤 대상입니다. 무기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 에너지, 기력이 없다라는 거죠. 기력이 없는 상태. 자, 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사람이 항상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든지, 또는 말을 할 때마다 지나치게 현실 안주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전하지 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있는 걸 지키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야. 또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펼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현실 안주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어떤 무기력한 상태.
또 그리고 항상 보면은 몸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이런 상태, 의욕이 없는 상태,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의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무기력한 상태, 무기력증이 아주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상태의 에너지를 첫 번째 무시하기 위한 타겟으로 딱 잡아낸다라는 거죠. 나를 누군가 계속적으로 무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대상으로 무시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오직 나에게만 무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기력증이 오래가고 무기력해 보이는 상대를 무시한다라고 첫 번째 원인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거절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착한 마인드에 빠져서 되도록이면은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었지, 내가 조금 희생해도 들어주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그릇된 요구까지도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줌으로써 상대가 나빠지는 것을 내가 도와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행동. 자, 이것을 통해서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상대의 쓰레기 같은 요구까지도 나는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이 상대는 더욱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됐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주는 고정적인 어떤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 이것이 상대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나의 마인드 속에 희생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희생은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하나의 정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해주고 희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더라,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 치는 것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왜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뒤통수를 맞고 욕을 맞아야 되는지 라는 에너지를, 그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씨앗이 드디어 나에게 욕과 뒤통수라는 것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희생이 미덕이다 라는 그 어리석은 정보로 내 하나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편하면 됐지라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쓰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더 고마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욱더 이용하고자 하고 나를 더욱더 무시하고자 합니다. 도를 넘어선 행위를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자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희생이 미덕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어떤 계산을 하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나의 몫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적인 얘기가 몫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손주를 봐준다라고 할 때, 자, 어머니들이 뭐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딸이 뭐 얼렁뚱땅 또는 며느리가 얼렁뚱땅 뭐 이 정도 금액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든 딸이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의 월급의 20%를 나의 몫으로 너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너가 100만 원을 버린다면 내 몫은 20%, 20만 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의 몫을 얘기할 때 상대는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딸이든 며느리든 뭐 장사를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장사가 잘 되면 이렇게 드리고 못 되면 뭐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자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 자, 그리고 내가 나의 몫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내가 자식 앞에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자 그런 어떤 안일한 마음으로 나의 몫을 얘기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는 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분명히 나의 며느리 나의 딸로부터 우리 어머니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이유 조건 네 번째는 나의 몫을 얘기하지 못한다. 자, 이것이 무시를 타인에게 내가 당하는 이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흐트러진 외모, 외향. 자, 여러 가지로 뭐 옷 매무새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얼굴 뭐 이런 부분, 자 우리가 보는 외향적인 부분인데, 자 이런 것을 흐트러지게 항상 해가 다니는 분들, 자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보면은 우리의 이 외향을 가장 빠르게 많이 봅니다. 자, 내가 나의 모습이 흐트러진 모습을 자주 외부에 이렇게 노출을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내가 다루기 쉽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해도 저 사람은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담아둡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딱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레벨을 딱딱딱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도 자 음식 준비를 할 때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 가격의 레벨이 다릅니다.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뭐 쉽게 생각하고 내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는 정말 집에 있는 거 뭐 냉장고에 굴러 다니는 거 대강 꺼내서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또 반대적인 얘기지만 정말 귀하고 정말 까탈스럽고 정말 이 사람의 레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장 보는데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시당할 만한 조건들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에너지 룩스가 200룩스 이하의 세상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준점은 동물의 본능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언제든지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200룩스 이상의 마인드는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무시를 많이 당했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빨리 나의 룩스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자주 만나지 않고 나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변화됨으로써 더 좋은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되고 나 또한 나의 어떤 룩스가 자꾸 성장을 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더욱더 밝고 환한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계속적으로 겪는다라는 것은 상대를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만든 원초적인 근원의 나의 자리부터 내가 변화하는 자, 그런 어떤 노력을 시작해야지 나의 환경은 급빠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정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주문을 걸고 있죠. 나의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정말 깝깝해질 것이다 라는 주문이 들어가고 있고, 내 주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로 꽉 이렇게 성을 이룰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 코로나 상황이지만 자, 어떤 한 부류들은 자, 지금이 기회다. 하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타파해서 갈까?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은 뭘까? 세상은 새롭게 바뀌었는데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나의 인생의 이 패턴을.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 기회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포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은 내가 무시당할 조건을 충분하게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